예제 5.2.1과 예제 5.2.2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결국엔 5-22번 문제는 예제 5.2.2번의 문제를 푸는 건데, 좌표계를 예제 5.2.1로 고정시켜서 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예제 5.2.2 문제가 나와 있죠. 결국 바퀴의 가장 높은 지점의 가속도를 구하는 게 문제였는데, 자, 여기에 좌표계 예제 5.2.1의 좌표계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바퀴에 고정되어서 함께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지금 이 바퀴가 구름 운동을 하고 있죠. 병진과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좌표계도 똑같이 이 5점이라고 하는 것이 5'점이 병진도 하고 있고, 이 좌표계 자체가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Z'축이 원래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었다면, 빨간색으로 나중에 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좌표계 자체도 회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좌표계 5'도 반지름 롤을 따라 공전하고 있고, Z'과 Y'도 X'축을 통해 축으로 자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써야 되는 공식을 일단 써놓고 시작합시다. A', 즉 밖에서 본 관성 좌표계에서 본 바퀴의 가장 높은 지점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것이겠죠. 얘는 어떻게 기술되냐? A' 더하기 오메가 닷 크로스 R 더하기 이 오메가 크로스 V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더하기 A0, 이렇게 기술되는 것이죠. 자, 이제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먼저 우리가 항상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물체의 운동과 좌표계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제 5.2.2와 5.2.1을 보면서도 능히 익혔습니다. 방금 서론 부분에서도 좌표계가 어떻게 지금 병진과 회전을 하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다음 스텝인 2번 단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단계는 이 비관성 좌표계에서 본 어떤 임의의 점이나 물체에 대한 위치 벡터를 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기술하기 전에 잠깐 예제 5.2.2를 상기해 봅시다. 해당 문제에서는 맨 위에 있는 P점에 대해서 이 X, Y', Z'의 좌표계가 자전, 이렇게 좌표계가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었었죠. 첫 번째는 임의한 T는 T0라는 점을 놓고 그때의 물리적 상황을 분석해서 R 벡터와 V 벡터와 A 벡터를 분석하여서 풀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이 P지점, P라는 임의의 지점을 바로 보기보다는 초기에 우리가 관찰할 이 바퀴 위에 한 입자를 t는 0에서 P점에 있다고 기술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P점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때의 시간에 따른 위치 벡터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해서 V도 얻고 A도 얻어서 문제를 풀었었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입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걸 기술한 게 이것이고 R 오브 T이고, 입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T는 0초라는 특이한 이때, 즉 그 입자가 이 P점에 있을 때 물리량의 값들을 T는 0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했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문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맨 위에 있는 꼭대기 점을 볼 건데, 이번에는 좌표계가 회전하고 있죠. 이 축을 토대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X' 축을 토대로 좌표계가 Z'과 Y'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보았을 때 우리 예제 5.1.1처럼 이렇게 써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꼭대기에 있는 어느 한 입자, 바퀴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입자는 지금 좌표계 입자가 이렇게 나중에 굴러가면서 회전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좌표계를 처음에 좌표에 잡는 건 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초창기 꼭대기에 있는 입자에 맞게 Z축을 프라임축을 잡고, 이 좌표계가 회전하는 속도도 이 입자가, 이 바퀴가 자전하면서 회전하는 이 속도와 똑같다고 좌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번 입자라고 할게요. 1번 입자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시간이 가면 뭐 여기로 이동해서 여기가 1번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사실 해석역학 5.22번 문제의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조금 알아보니까 뭐 오일러적 기술법, 그래서 기술은 describe겠죠. 이걸 따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라그랑주적 기술법, 이것도 역시 describe겠죠. 얘를 이용해서 이 한 점에 있는 이 처음에 우리가 잡았던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점에 대한 물리량을 기술하고, 나중에 이 점이 꼭대기에 있을 때 그때는 아마 t는 0이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좌표계를 설정했으니까 이때의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 벡터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v 벡터, 그 해당 입자, 우리가 점 찍어놨던 이 1번 입자의 속도는 당연히 우리 예제 5.2.1을 풀면서도 했던 것처럼 이 비관상 좌표계가 봤을 때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0이겠죠.
또 비관성접표기에서 봤을 때 이 입자가 뭐 회전을 한다더니 병진을 한다더니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 V가 0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가속도도 0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물리량인 A0, 라지 A0, 이 중심에 있는 O' 관성접표기에서 봤을 때 이 O'의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관성좌표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이 O' 좌표계 즉 원의 중심에 있는 이 O'은 이렇게 반지름 로인 트랙을 따라서 공전하고 있죠. 공전. 그래서 이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분의 V0 제곱 하고 방향이 잠시 지우고 하겠습니다. 방향이 Z 프라임 헷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X 프라임이겠네요. X 프라임 헷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각속도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O'이 이 비관성 좌표계의 원점이 돌아가는 각속도와 비관성 좌표계의 나머지 뭐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이 축이 돌아가는 각속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래서 O'이 지금 어떤 각속도를 가지고 있냐를 본다면 이 원 트랙에 제가 수직으로 어떠한 축을 놓겠습니다. 이 축을 바탕으로 이 초록색처럼 이러한 각속도를 가지고 있죠. 이 O' 중심점은. 그러면 우리가 그 각속도의 일단 크기는 로분의 V0일 것입니다.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냐? 방향이 지금 이렇게 수직인 방향을 유지한 채로 지금 돌고 있죠. 공전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 O' 좌표계 X', Y', Z'에서 이 좌표계는 X'을 축으로 지금 이렇게 자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Z'이 항상 이렇게 올곧게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벡터를 n이라고 할까요? n 벡터 이 트랙을 공전하는 것에 의한 각속도 방향, 그러니까 이 좌표계가 자전을 하든 공전하든 상관없이 언제든 수직인 벡터, 항상 수직 위를 향하는 단위 벡터라고 합시다. 방향만 있으면 되니까 얘를 앱솔루트 vertical 벡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이죠. 더하기 X', Y', Z', 이것이 회전하는 각속도는 당연히 방향은 지금 X' 방향을 축으로 X' 축을 바탕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X' 해실 것이고, 그리고 그 크기는 반지름이 지금 B니까 B분의 V0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n 햇 벡터 앱솔루트 버티컬 벡터가 X', Y', Z''으로 어떻게 기술이 되냐, 그것을 모르는 상태이죠. 그럼 저 n 벡터를 조금 정의를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여기가 x 프라임, 여기가 z 프라임, 여기가 y 프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 x 프라임 축으로 이렇게 좌표계가 회전하니까 여기가 z 프라임, 여기가 좀 더 수직으로 그릴까요? 여기가 y 프라임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좌표계가, 비관상 좌표계가 회전하는 거에 무관하게 항상 위쪽 방향, 절대적으로 위쪽 방향을 유지하고 있는, 마치 시간이 지나지 않은 이 Z축 방향이, 이것이 바로 n 벡터가 되겠죠. 그럼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Z축이 회전할 때 이 줄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세타는 저 좌표계가 자전하는 거에다가 자전하는 각속도에다가 t를 곱해준 만큼 돌아가겠죠. 얘를 좀 나타내면 b분의 v0 t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 햇을 기술할 수 있겠죠. 사인과 코사인으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좌표계가 그 값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늘색으로 할게요. 하늘색이나 얘 기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초록색 얘들을 기준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 값을. 그러면 얘네들 기준으로 읽으니까 이게 코사인이겠죠. 여기 성분이 코사인일 것입니다. 이 성분이 코사인이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b분의 v0 t, 방향은 z 햇 더하기, 지금 이만큼도 읽어야 되죠. 이 벡터가 이거와 이거의 합이니까, 이 빗변 벡터가, 그러면 이만큼의 값은 사인 b분의 v0 t y 프라임 햇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인 n 햇 벡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나타낼 수 있겠다. 얘는 곧 로분의 v0 코사인 b분의 v0 t z 더하기 사인 b분의 v0 t y 프라임 햇 이렇게 되겠다. 더하기 b분의 v0 x 프라임 햇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그 가속도 변환식에 쓸 모든 값들을 다 구했습니다. 자, 가속도 변환이 a는 a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닷 크로스 r 더하기 2 오메가 크로스 v 프라임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더하기 a0 이렇게 돼 있었죠. 자, 그러면 얘는 일단 0일 것이고, 얘도 일단 0일 것이고, 나머지를 써봅시다. 그 전에 오메가에서 우리가 오메가 닷을 구할 수 있겠죠. 오메가 닷은 로 b 분의 v0 제곱 마이너스 사인 b분의 v0t
z 햇 더하기 코사인 b분의 v0t y 프라임 햇 더하기 b분의 v0는 얘는 날라가겠네요. 상수니까. 자,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랑 r벡터랑 내적을 하면 z햇 크로스 z햇은 z'햇 크로스 z 크로스 얘는 여기니까 얘랑 얘만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값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로분의 v0 제곱 y 햇 크로스 z 햇은 x 햇 나오겠네요. 이거고 얘는 좀 길겠지만 적어봅시다. 오메가 크로스 r 오메가 크로스 r은 역시 얘도 z 햇성분은 날라가겠죠. 그래서 보면 로분의 v0 b 사인 b분의 v0 t y 햇 크로스 z 햇은 yz x 햇 더하기 v0 x 햇 크로스 z 햇은 마이너스 y 햇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니면 뭐 이거 그 디터미넌트를 통해서 오메가 r 프라임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이고 오메가 크로스 r 프라임은 제가 오메가를 내적해줘야 되는데 얘는 디터미넌트를 쓰는 게 빠르겠네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네. 자, 그래서 이 오메가 크로스 r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프라임, y, z 해서 오메가를 써주면 오메가 여기 있죠. b분의 v0 y는 로분의 v0 사인까지만 쓰겠습니다. z는 로분의 v0 코사인까지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크로스 r은 여기 있죠. x가 로분의 v0 b 사인 그리고 마이너스 v0 0 이렇게 되겠네요. 얘를 외적해주면 x 프라임 햇에 마이너스 로분의 v0 코사인까지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y 프라임 햇에 저거 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5제곱분의 v0 제곱 b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기 z 햇 z 프라임 햇에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 또 마이너스 5제곱분의 v0 제곱 b 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값들을 다 계산해 놨으니까 드디어 최종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죠. 자, 보면 최종적으로 a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는 0 더하기
로분의 v0 제곱 코사인 b분의 v0 t x 프라임 헷 더하기 0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 더하기를 마이너스 바꾸겠습니다. 로0 코사인 b분의 v0 t x 프라임 헷 프라임 빠졌네요. 더하기 로 제곱분의 v0 제곱 b 사인 b분의 v0 t 코사인 b분의 v0 t y 프라임 헷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 z 프라임 헷 마이너스 로 제곱분의 v0 제곱 와 엄청 기네 사인 b v0 t z 프라임 헷 하고 마지막으로 더하기 라지 a0 로분의 v0 제곱 프라임 헷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퀴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고 사실 임의라기보다는 꼭대기 P점에 있는 그 입자의 이름을 입자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었죠. 여기가 x 프라임 그리고 여기가 z 프라임. 이 상태에서 저 바퀴 위에 이 임의의 꼭대기에 있는 P점에 있는 입자 1번이 회전하고 병진하면서 구름 운동을 할 때 이 좌표계도 똑같이 병진도 하고 똑같은 각속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좌표계로 우리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이 가속도는 이 트랙의 반지름 로인 트랙의 원점에 있는 여기서 본 가속도겠죠. 이때 t는 0일 때, 즉 이 입자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돌면서 1번 입자가 이 꼭대기 P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을 건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한 시각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t는 0일 때이죠. 왜냐면 그렇게 비관성 좌표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 관성 좌표계에서 본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그게 곧 저 문제의 답이겠죠. 그래서 보면 얘는 로분의 v0 제곱 x 프라임 헷 뭔가 이상하네요. 지금 여기가 좀 틀려있죠. 이 x에 대해서 외적을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건데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제곱으로 바뀌겠네요. 네. 그래서 되고 얘도 제곱으로 바뀌겠다. 더하기 로분의 v0 제곱 x 프라임 헷 하고 얘는 날라가겠죠. 사인 0은 0이니까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 z 프라임 헷 얘도 날라가고 더하기 로분의 v0 제곱 프라임 헷. 자, 이래서 결론은 3 로분의 v0 제곱 x 프라임 헷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 z 프라임 헷 C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예제 문제 5.2를 지금 풀었는데 이거 말고
5.2.2 문제 5.2 말고 예제 5.2.2의 답과 똑같죠. 지금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값들은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반지름 로짜리 트랙이 있는데 이 반지름을 무한히 넓힌다면 뭐 리미트 로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봤을 때 마치 우리가 지구는 실제로 둥근데 곡률이 없이 평지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 친구도 평지처럼 느껴지겠죠. 이 트랙을 도는 게 공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평지 트랙을 가는 거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 문제 상황이 지금 예제 5.2.1의 문제 상황과 똑같겠죠. 그리고 그 답이 얘를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b분의 v0 제곱 z 프라임 헷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좌표기를 잡아서 풀든 문제 5.22번 문제나 5.2.2 문제나 예제 5.2.1 문제나 결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값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지금 해설지는 저와 형태가 좀 다르게 결과는 똑같지만 중간 과정 형태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거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방법은 라그랑주적 기술법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그리고 해석역학책에서 계속 나왔던 그 논리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 바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점들이 있는데 그 점들 중에 한 개 얘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얘를 구했었죠. 좌표기를 이쁘게 잡아가지고. 근데 제가 아직 이 오일러적 기술법은 잘 모르긴 하지만 뭐 들어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간상의 픽점이 있으면 저희는 한 입자를 계속 추적했는데 얘는 여러 입자가 있으면 이 공간의 임의 지점에 이 입자들이 왔을 때 걔네들을 다 따로따로 뭐 보는 거라고 하는데 얘는 많이 익숙하지도 않고 저한테 생소한 개념이라 조금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해설지는 일단 이러한 기술법으로 하고 있고 그때 그 결과가 지금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t라고 하는 이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 변수, 연속적인 변수로서의 그 t가 아닐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도 좀 있어서 저는 이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라그랑주적 기술법.